GPT, 제미나이, 그록 이런 다양한 AI 중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어떤 AI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아주 달라진다는 거야. 아, 그래? 평상시에 질문하는 습관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 그래서 10개의 질문 카드로 질문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해. 10개의 질문 카드. 어떤 곳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카드는 아이처럼 물어보기야. 왜 뭐뭐일까? 왜 그런 거지?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이런 식이지. 아하,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라는 것이구나. 맞아. 예를 들어, 왜 이 공원에는 벚나무가 많은데 우리 동네에는 없지? 이런 질문. 창의력은 유치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것이구나. 맞아. 그럼 두 번째 카드도 알아볼까? 두 번째 질문 카드는 모른다고 인정하기야.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이지. 모른다는 창피함보다 명석함을 선택하자는 것이구나. 그렇지. 예를 들어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명확히 물어보면 되지. 모른다는 고백이 새로운 질문을 불러오고 대화를 더 깊게 만들어주겠구나. 그래, 맞아. 그럼 세 번째 카드도 계속 살펴보자. 세 번째 질문 카드는 바보 같은 질문 던지기야. 이건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남들도 궁금해하지만 말 못하는 질문을 대신 던져보는 거구나. 그래. 예를 들어 왜 자판기에는 따뜻한 물은 없을까요? 이런 것. 단연해 보이는 것일수록 의심해보는 거구나. 그래, 맞아. 바보 같은 질문이 가장 똑똑한 것일 수 있다고. 계속 네 번째 카드도 알아볼까? 네 번째 질문 카드는 만약에 질문하기야. 만약 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뭐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정에서 질문하는 거야. 상식을 깨는 상상을 해봐야겠구나. 맞아. 예를 들어 만약 내일 갑자기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같은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질문을 불러올 수 있겠네. 맞아.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다섯 번째 질문 카드도 살펴보자. 다섯 번째 질문 카드는 억지 조건 붙이기야. 해야만 한다면? 시간, 자원이 제한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강제 조건이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이구나. 그렇지.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만 일할 수 있다면 지금 업무 중 무엇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할까?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지. 압박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 어쩔 수 없음이 창의력을 자극하게 되는 거구나. 맞아, 딱 그거야. 그럼 여섯 번째 질문 카드를 볼까? 여섯 번째 질문 카드는 연결 질문하기야. 이걸 다른 분야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과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 이렇게. 다른 분야 간 연결점을 상상해보는 거구나. 맞아. 예를 들어 이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교육 앱에 적용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자주 물어봐야겠네. 맞아. 융합은 기존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지. 그럼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 카드도 보자. 일곱 번째 질문 카드는 감정 묻기야.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때 감정은 어땠나요? 이런 질문. 감정을 묻는 질문이 좀 더 사람 냄새나는 대화를 만들겠구나. 그렇지. 예를 들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같은 질문이지. 이런 공감형 질문이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겠지. 공감이 필요한 순간 감정을 먼저 물어보라 이거지. 그럼 여덟 번째 질문 카드도 보자. 여덟 번째 질문 카드는 왜 아무도 안 했을까 묻기야. 왜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까지 없었을까? 이런 식의 질문이지. 당연한 질문을 의심하라. 이거군. 맞아. 예를 들어 왜 아직 퇴사 후 6개월 재충전 프로그램 같은 제도가 없을까? 이런 질문들. 모두가 놓친 단순한 질문이 기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맞아. 쉬워 보여서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질문을 해봐야겠지? 그럼 아홉 번째 질문 카드로 넘어가 보자. 아홉 번째 질문 카드는 반복해서 파고들기야. 왜요? 그래서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집요하게. 하하하. 맞아. 예를 들어 왜 고객이 이 기능을 불편해할까요? 그래서 이걸 고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파고드는 거지. 집요한 반복 질문이 결국 본질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구나. 맞아. 질문을 대화의 중심을 뚫고 들어가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질문 카드를 살펴보자. 마지막 열 번째 질문 카드는 글로 써보며 질문 확장하기야.
질문 하나를 자유롭게 3페이지 이상 써보기, 생각나는 걸 자유연상식으로 펼쳐보기 이렇게 확장해보는 거야. 맞아. 막막할수록 손으로 직접 써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맞아.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라는 질문의 주제로 아침 저널링 3페이지 써보기 이런 거지. 글로 쓰다 보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겠구나. 맞아. 쓰다 보면 답을 부르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새로운 해답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보다 새로운 질문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그치? 이렇게 좀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개의 질문 카드에 대해 모두 알아봤어. 요즘처럼 변화가 너무 빠른 AI 시대에 정해진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력인 것 같아. 맞아. 이미 정보와 정답은 AI가 다 만들어주잖아. 이런 시대에 좋은 질문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워질 것 같아. 그렇겠다. 질문은 생각의 촉매이며 혁신의 씨앗이고 변화의 무기다. 앞으로 질문왕이 돼야겠네. 그래, AI 시대의 슈퍼파워는 질문왕이 되는 것 같아. 오늘 배운 10개의 질문 카드로 답을 찾기 전에 좋은 질문부터 꾸준히 연습해야겠다. 매일 질문하는 습관. 그럼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해준 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해주네.